어느 정도 일단은 개념 설명 같은 것들은 드렸고, 이제 그 예로 이제 실제 작성한 것들을 보여드릴 건데, 이게 처음에 다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액션을 원래 새 플레이 생성이라고 이제 생성을 당연히 하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인사말들이랑 아까 펄백 안내말 같은 것들을 전달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방금 그동안 계속 봤던 예들을 이렇게 작성하는 거를 보자면, 엔티티 타입에 들어가서 일단은 뭐 로케이션이라는 거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명동, 역삼동 이런 동 이름들을 입력을 해요. 물론 지금 수동으로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지만 파일로 이제 대량 업로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타임이라는 어떤 집합을 또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뭐 어제, 오늘 이런 것들을 넣어도 됩니다. 물론 시간 표현이라든지 위치 표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빌트인으로 제공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완벽하게,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 동작이 다 포함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에 필요한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툴 안에서도 이제 검색이 가능하고, 혹은 문의를 나중에 따로 주시면 응답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엔티티 타입을 먼저 만들고 나서요, 이제 인텐트 학습 문장을 넣는 거를 보여드리면 ask.whether라고 이제 입력을 하고, 그 밑에다가 발화들 그냥 입력을 해요. 이런 것들은 비슷한 툴도 많은데 이제 저희도 비슷한 UI를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뭐 이름 그 예상 발화 훈련 문장들 이제 입력을 하면서 이제 오늘, 내일 이런 명일동 같은 것들 만약에 들어간다, 예상 발화에든 넣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엔티티로 이제 방금 만든 걸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의 특성, 이게 지금 날씨 알려줘 같은 경우도, 네, 이건 엔티티를 이제 지정하는 화면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예상 발화 이제 가이드도 올라가 있긴 한데요. 문형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 내일 뭐 삼성동 날씨 알려줘라고 했는데, 다음 문장을 할 때는 내일 삼성동 날씨 알려주세요라고 해서 얘를 똑같이 쓰고 패턴도 똑같이 한 다음에 위에 서술어만 바꾸는 거는 권장드리지는 않고, 잠깐 멈출게요. 그리고 네, 그 가령 첫 문장에 내일 삼성동 날씨 알려줘라고 했으면 뭐 다음 문장에는 뭐 명동의 지금 날씨는 뭐 지금 날씨 말해봐 이런다거나, 이러고 뭐 말해줘 삼성동의 지금 날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을 다양하게 해서 그 훈련을 시키는 게 엔진이 이제 동작을 하는데 되게 커버리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 이제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금까지 이렇게 만드는 그 두 화면이 사실상 이제 엔티티를 이제 만들어서 유저 어터넌스 모델을 만드는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인텐트를 가지고 액션에 정의하는 것을 보여드리면, 네, 액션 이름을 뭔가 answer whether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트리거를 선택을 해요. 인텐트 선택을 하고, 파라미터를 나는 어떤 파라미터 쓸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저는 앞에 어터런스라고 하면 지금 제 버릇인데 앞에 u를 넣어서 만들고 엔티티를 저렇게 매핑을 해줘요. 아까 그 발화 문장에 있는 엔티티도 저기 뜨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액션에서 백엔드 프록시를 사용할 거야 라고 사용하게 되면 이제 on을 누르고 백엔드 프록시, 그러니까 백엔드 파라미터 입력을 한 다음에 이제 문장을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자동 완성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괄호 2개를 넣으면 자동 완성이 뜨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써가지고 그냥 바로 문장을 넣으면 이 파라미터의 값이 실제로 담겨 있을 때는 읽고요. 없으면 그냥 무시하고 뒤에 것부터 읽어요. 그러니까 타임 로케이션의 날씨는 스테이터스다라고 작성해 놨는데, 타임이 없을 경우에는 삼성동의 날씨는 어떠어떠하다라고 이렇게 읽으니까요. 이제 저게 없을 경우 뭔가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넣어도 되고, 이러한 성격을 써가지고 되게 뭐 많이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다양한 경우에 대응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계속 반복이니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뭐 내일 삼성동 날씨는 어떠어떠하다라고 이렇게 아까 그 파라미터를 써가지고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근데 가령 뭐 앞에다가 특정 경우에 어떠한 응답을, 그러니까 뭐 안내말들을 넣고 싶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 시간이라는 표현을, 시간 표현을 얘기를 했을 때는 나는 앞에다가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인사말들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그 아까 파라미터 3개가 있잖아요. 이제 타임이랑 로케이션이랑 스테이터스가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뭐 프리픽스 뭐 이런 어떤 파라미터를 하나 더 만들어서 문장 구성할 때 맨 앞에다가 프리픽스를 이렇게 넣어 놓고 그거를 백엔드 프록시에서 이제 값을 담아올 때 필요한 경우만 담아주면은 안녕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하고 그게 없을 때는 걔가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뒤에 것만 읽게 그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리픽스들을 실제로 쓴 게 누구 DJ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누구 DJ에서 그 기본적인 패턴이 그래요. 뭐 에피소드 틀어줘 이러면은 오늘이 7월 8일 뭐 에피소드를 들려드릴게요. 이러고 이제 에피소드가 이제 라디오 그 에피소드 같은 게 나가는데요. 근데 만약에 7월 9일 에피소드 틀어줘라고 했어요. 내일 날씨를 얘기를 해요. 내일 날짜를 얘기를 하면 그 내일 그러니까 7월 9일은 현재 에피소드가 없어요라고 하고 종료를 시켜버릴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사용자가 잘못 말했을 거라고 가정하고 오늘 걸로 틀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디폴트로 오늘 걸 동작하게 한다라고 치면 그 응답 문장 맨 앞에다가 그냥 프리픽스를 넣어놓고 사용자가 시간을 잘못 얘기한 경우는 무조건 어떤 응답이 나가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응답을 처리를 해 놓으면 이제 뭐 그 날짜는 지금 뭐 에피소드가 없어요. 오늘 걸로 틀어드릴게요 라는 앞에 문장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이어놓으면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액션을 만든 다음에 트리를 만드는 걸 보여드리면 리스폰스가 아니고 이제 브랜치를 액션을 선택을 한 다음에 브랜치 액션 이름을 정의해주면 네, 동일한 이름은 못 쓰고요. 네, answer whether location, 뭐 answer whether time, answer whether default라고 이렇게 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네, 디폴트 선택을 해놓고 저장을 하면 요 액션들이 그 루트 액션 하위에 이제 3개가 가상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액션에서 이제 아까 트리거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트리거 요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뭐 어떠한 파라미터가 존재하는 경우, 어떤 값이 무엇인 경우라고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밑에 이제 루트 액션에서 응답을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요거는 같은 거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트리를 지금 리스트 UI를 일단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루트 액션 하위에 이 색깔이 같은 것들은 같은 루트를 같은 인텐트에 의해서 동작하는 그 액션 군이고요. 얘 하위에 요 3개가 있고 요 놈 하위에 이렇게 3개가 다시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아까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순서를 조절할 수 없는데 요 예를 들어서 이 3개의 순서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타임 안에 들어가서 순서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네, 플레이 구조에 들어가면 이렇게 트리 구조로 보여지게 되고요. 이게 제가 UI를 계속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 못 바꿨는데요. 좀 더 보기 쉽게 얼른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커지면 안 보이더라고요. 네, 이 순서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들어가서 네, 이거는 뭐 비슷한 패턴인데 한번 그냥 더 보자면은 네, 이렇게 괄호 2개 열어서 네, 뭐뭐의 날씨는 어떠어떠하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작성하게 하는 그냥 그런 장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필터를 살펴보면 이제 필터의 종류 3가지가 있는데 트랜슬레이터가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이 쓰게 되고요. 이건 1:1 아까 변환시켜 주는 거 있죠. 그래서 01 맑을 예정이에요. 02 뭐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넣어 준 다음에 이제 이거를 실제 응답에서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아까 저 로케이션에 이제 응답으로 다시 돌아가서 파라미터에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터스에다가 이게 지금 뒤에 이제 제가 그 안내 저 문구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꺽쇠를 쓰면 또 그 파라미터 안에서 쓸 수 있는 필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필터를 선택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자동 완성을 통해서 작성한 그 문장은 꼭 그렇게 자동 완성을 통해서 쓰지 않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그냥 넣어도 돼요. 그냥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네, 테스트 창에서 이제 저 우측에 테스트 창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제 뭔가 말을 넣으면은 어떻게 응답하는지가 현재는 지금 백엔드 프록시를 붙여 놓은 상태로 지금
테스트가 돌아가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네, 이렇게 오늘 날씨 어떠니라고 했을 때 여기 분석 결과 열기라는 버튼이 있어서 이걸 누르면 실제 인텐트가 뭐고 엔티티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NLU 결과가 어떻게 분석되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 결과들은 백엔드 프록시 연결하고 액션 안 만들어도 인텐트와 엔티티만 만들면 여기서 테스트가 바로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훈련이 되고 있는지들을 저기서 볼 수 있고 그 값을 이제 받았을 때 백엔드 프록시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약간 그 다음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 완성의 그 단축어들을 보자면은 네, 요 괄호, 중괄호 두 개를 연속으로 입력하면 파라미터가 열리고요. 조사 처리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은는, 이가, 을을 그리고 와, 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뭐 주격 조사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뭐 서술격 조사 약간 파생어가 되는 에요, 이에요 요거 처리도 일단 같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해주고 있으니까요. 그 파라미터 안에 담겨 있는 글자의 가장 끝에 있는 글자가 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제 조사는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화 옵션은 조금 뭐 되게 디테일하게 만약에 그 뭐 볼륨을 높인다거나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쓸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어떤 파라미터 안에 담겨 있는 값이 숫자인데 숫자를 읽는 표현이 되게 많거든요. 119라고 읽을 수도 있고 119라고 읽을 수도 있고 뭐 하나하나 9라고 읽고 싶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읽는가는 파라미터의 요 발화 옵션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그거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네,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터 같은 경우는 트랜슬레이터나 노멀라이저, 펑션이 이렇게 되는데요. 뭐 간략하게 지금 제 페이지를 구성하진 않은데 노멀라이저, 그러니까 트랜슬레이터는 1을 A로, 2를 B로 이렇게 1대1로 변환시켜 주는 거고요. 노멀라이저는 1, 2, 3, 4를 뭐 막 씁니다. 5, 6, 7, 8을 뭘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개를 하나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거의 쓸 일이 없고 비슷하기 때문에 트랜슬레이터를 많이 쓰게 되는데 간혹 가다가 진짜 이게 필요할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가끔 쓰는 거고요. 여기 펑션 같은 경우는 백엔드 프록시에서 날짜를 받아올 때 물론 백엔드 프록시에서 값을 다 연월일을 붙여가지고 2019년 3월 9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특일 정보라고 이제 저희 플레이 중에 오늘 며칠이야, 수요일이 무슨 날이야, 뭐 수요일이 며칠이야, 뭐 이런 것들 물은 걸 처리할 때 이게 때에 따라서 연월일을 얘기할 수도 있고 월일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백엔드에서 담아오는 데이터가 그냥 숫자 8개로 뭐 2019, 07, 08 이렇게 받아오면 그거를 여기 이 펑션을 통해서 2019 뒤에 년을 붙이고 월 받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맷을 변환시켜주는 그런 펑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그런 의미를 동작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파라미터 3개가 있는데 그거를 거기에다 조사 붙여서 이제 쓰는 장면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파라미터를 하나 넣고요. 또 이제 이 슬래시를 하면은 자동화 syn창에 이렇게 조사가 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선택을 하면 여기 이 괄호 사이에 이제 와, 과 이런 식으로 조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보이게는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넘버 2에다가 어떤 숫자가 들어갔을 때 을 또는 룰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앞에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냥 응답을 처리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었다라고 하면 Capability Interface라는 거는 이제 네, 디바이스의 어떠한 기능들을 제어하기 위한 규격인데요. 얘네들은 이제 향후 저희가 계속 다양하게 확대를 해 나갈 건데 현재는 오디오 플레이어를 제어하는 것과 오디오 플레이어를 썼을 때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이제 그 T맵에서 하단에 음악 제어창 있죠. 거기 재생 버튼 있고 종료 버튼 있고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것들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 그냥 현재는 오디오 플레이 인터페이스만 제공이 된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계속 디스플레이나 혹은 그 외에 무드 등 이런 것들도 이제 제공을 할 건데 현재는 오디오 디스플레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제 불을 켜는 걸 못 하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디바이스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그 SDK가 들어간 디바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스타는 이 인터페이스가 없을 때도 동작을 했거든요. 비스타 호텔에 가면 스피커가 있는데 그 스피커에서 아리아 뭐 커튼 열어줘라고 하면은 커튼이 열린다거나 불 켜줘 하면 불이 켜지는데 그거는 백엔드 프로세스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 켜줘라고 인텐트를 날리면 그 인텐트가 이제 통해서 처리하는 액션에서 백엔드 프로세스에다가 뭐 불을 켜달래라고 이렇게 뭔가 보내면 백엔드 프로세스에서 이제 불을 켜는 거를 이제 신호를 자동으로 처리해가지고 이제 동작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라는 거는 그 SDK가 들어가 있는 어떠한 디바이스의 화면을 제어하는 것들, T맵 같은 경우는 이제 T맵 화면이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제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거의 다 이제 백엔드 프록시의 롤이고 빌더에서는 어떤 액션에서 나는 그 인터페이스를 쓸 거야라고 이제 체크만 해주고 그 다음에 액션에서 이제 디렉티브라고 해서요. 커맨드 같은 건데요. 그 디렉티브라는 게 음악을 재생시켜 달라고 하는 어떤 명령어들의 집합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 빌더 안에서는 그냥 디렉티브를 체크만 해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어떤 액션에서 디렉티브를 쓴다라고 표시만 해주면 되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발화가 들어오면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응답의 종류에는 네, 이렇게 글자 뭐 그냥 오늘은 맑아요라고 읽어줄 수도 있지만 음악을 트는 것도 처리가 가능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디오 플레이어 인터페이스를 쓰는 거고요. 이제 불 켜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무드등을 켜고 싶다 이러면 저희가 이제 그 무드등을 켜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드려야지만 이제 켤 수 있는 거지만 그 불 말고 뭐 다른 천장에 불이 연결된 어떤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은 백엔드 프로세서 서버를 통해 가지고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거는 VX 영역인데, 네, 그냥 이렇게 이슈들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게 보면은 웨이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제 저희 이제 알려진 문제들 같은 게 이제 아리아가 이제 타금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인식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단어이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니야 뭐 이런 것들과 이제 되게 그 혼선이 생길 확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계속 그 ASR 팀에서 이거를 그 높여서 인식률을 되게 높이고 있는데 편의성과 어떤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편의성을 생각해서 일단은 아리아로 선택을 한 거고 다른 쪽은 일단은 카카오, 키읔 들어가 있고요. 뭐 알렉사 이런 X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좀 더 인식이 쉬워지는 게 있고 요거는 그냥 문장도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게 아까 학습 문장을 입력을 할 때에도 그게 1, 2, 3, 4 뭐 이런 숫자들 같은 경우는 1과 2가 되게 구분하기 실제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화할 때 누군가의 통화를 하는 중에 너 전화번호 뭐야? 라고 했을 때 1212에 뭐 34 뭐 이러면은 1212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리고 뭐 31일 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인식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이제 그런 음성을 유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숫자를 뭐 하나 둘 셋으로 얘기해 주세요라는 식으로 이렇게 우회해 가지고 이제 편의성을 조금 떨어뜨리더라도 인식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아리아 같은 경우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현재도 되게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웨이크업 피드백은 웨이크업이 됐을 때 어떤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고 어떤 뭐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일단은 이런 네, VX의 주제가 있고요. 타임아웃 같은 경우는 스피커는 7초, 그다음에 T맵 누구 같은 경우는 5초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조금씩 컨텍스트에 따라서 좀 조절이 된다라고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이들 상태에서 호출어를 발화해서 웨이크업 어들 얘기해서 아리아라고 하면은 리스닝 패시브 상태로 들어가고요. 이때부터 이제 다시 귀를 열고 듣는 거죠. 듣다가 이 아이들 상태에서는 아리아 말고는 아무 말도 이제 들어가지 않지만 이때는 모든 말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럼 사용자 발화가 되면은 아, 너 이제 듣고 있는 상태야 라고 해서 종료가 되었다라고 뭔가 얘가 인식을 하면 이제 프로세싱을 시작해서 응답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과정을 또 이제 끊어서 보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ASR 정확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들려, 틀려 이런 것도 이제 이슈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언제가 종료되었는지를 인식하는 것 자체도 좀 되게
나름 되게 복잡한 연구 주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는 0.7초로 일단은 통합해서 일단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료됐을 때 이제 저희가 디딕 해가지고 이제 비품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이 부분이 좀 유의미할 것 같은데 티맵에서 혹시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강남역 가자 이러면 강남역 결과가 최소한 뭐 두세 개 이상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로 갈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강남역 가자 다시 한번 얘기하거나 좀 이상한데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라고 하면은 그 리스트 중에서 몇 번째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를 보면은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요? 라고 하면은 첫 번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강남역 뭐 2번 출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라고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강남역 2번 출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세 번째 장소로 가자라고 할 수 있을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발화 패턴을 미리 좀 유도해서 응답 안내 멘트에 이제 작성을 해주는 것이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디스앰비게이션은 저희의 이제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이 디스앰비게이션이 이제 해결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보케이션 네임이 없어지겠지만 현재는 이제 디스앰비게이션을 줄일 방법은 일단은 네, 쉽지 않기는 해요. 그래서 저걸 계속 저희가 지금 뭐 고생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고요. 뭐냐면 뽀로로 틀어줘라고 했을 때 음악을 틀 건지 BTV에서 뭐 TV를 틀어줄 건지 뭘 틀어줄 건지 모르거든요. 이거는 사람한테만 얘기해도 똑같긴 해요. 그래서 뭐 옆에 친구한테 뭐 뽀로로 틀어줘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친구가 뭘 동작할지는 다시 한번 물어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실제로 발화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리고 꺼줘 같은 경우도 이게 있는데 뭔가 음악이 재생 중인데 음악 재생 중에 다시 아리아 부른 다음에 날씨 알려줘라고 해서 날씨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알람이 울렸어요. 그 시간에 딱 알람이 돼가지고 동시에 세 개가 동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백그라운드에 두 개가 들어가고 그럴 때 알람 동작하는데 꺼줘라고 했을 때 어떤 거를 꺼야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판단도 일단 되게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현재 이제 그 오픈 플레이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세션 안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첩될 확률이 일단은 현재는 없긴 해요. 그래서 사실 세션을 만들어 놓은 거이기도 하고요. 다만 그 세션 안에서는 외부의 것들을 불러서 쓸 수는 없다라고 일단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투 레이턴시는 당연히 응답했을 때 빨리 대답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뭐 네, 약간 기술적인 얘기들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지루함과 정보량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도 계속 찾고는 있어요. 근데 너무 길게 얘기하지 않는다가 있고 이거의 팁을 저희가 뭔가 어떻게 뭐 시나리오를 다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케이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문장 구성을 보통 이제 세 문장 정도로 일단 하고 있고 맥심 세 문장이 가급적 넘지 않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데이터를 봤을 때 뭔가 이게 기억할 수 없는 정보의 양이다라고 하면은 뭔가 단계를 끊어서 처리를 한다거나 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싱글턴 대화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해줘라고 하면은 트리에 어디로 가서 응답을 던지고 말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다음번에 이제 설명을 또 드릴 건데 트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서 응답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다시 대화를 한 번 더 들어서 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게 이제 뭔가 플레이를 만들 때 되게 많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령 뭐 아리아 뭐 퀴즈 시작 이래서 이제 퀴즈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영어 퀴즈를 할까요? 뭐 숫자 퀴즈를 할까요? 뭘 할까요? 라고 물어서 영어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영어에 이렇게 돌아가는 걸 동작을 하게끔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퀴즈 시작이 아니고 다른 인텐트 뭐 음악 들려줘라고 하면은 뭐 영어 음악 들려드릴까요? 뭐 숫자 음악 들려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한 번 더 묻고 처리를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멀티턴으로 구성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액션에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리스폰스랑 브랜치가 있었잖아요. 리스폰스 플러스 브랜치라고 옆에 하나 더 옵션이 있어요. 그걸 선택하면 그 UI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게 있고, 네, 멀티턴 방금 구성을 할 때에는 이제 넓고 얕게 할 거냐, 깊고 좁게 할 거냐가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빌트인으로 하는 거는 넓고 얕게를 기왕이면 선택하려고 해요. 이제 깊은 대화 구조이면 자꾸 이게 길을 잃을 수가 있어서 3단계 이상으로는 일단 구성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싱글턴과 멀티턴이 있는데
현재 구조가 뭐 싱글턴, 멀티턴이라고 한다면 이제 석세스 같은 경우는 정상 응답인데 페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NL 결과가 없어서 노 리절트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펄백으로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 노 리절트가 의도하신 대로 뭔가 따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백엔드 프록시에서 검색어는 날렸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았는데 우리 쪽에서 뭔가 찾아보니까 그게 없어 라고 했을 때 펄백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준비된 응답을 어떤 보내는 거죠. 네가 말한 내일 삼성동의 날씨는 기상청에서 지금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이런 노 리절트 응답을 의도해서 만들어서 보낼 수도 있고요. 아웃 오브 도메인 같은 경우는 오픈 플레이에서는 해당하지 않는 어떤 오류 메일이고 오류 응답이고요. 그다음에 커넥션 에러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이거는 보통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백엔드 프록시를 이제 만약에 만든다라고 하면 그 백엔드 프록시가 연결이 안 됐을 때 그 응답 나가는 것도 있지만 백엔드 프록시에서 어디 기상청을 찔렀는데 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 플레이는 준비되어 있는데 외부의 사정에 의해서 뭔가 동작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지는 거기 아까 예외 상황 관리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하나 코드를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디바이스 정리하지 않은 경우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고 멀티턴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뭐 다이얼로그도 있지만 슬롯 필링이라고 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알람 맞춰줘 같은 경우 그냥 아리아 알람 맞춰줘라고 하면 언제 맞출지 모르잖아요. 이제 어느 시간에 맞춰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시간 값이 필수예요. 그러면은 그 알람 맞춰줘라는 응답을 처리하는 액션에서 그 이제 나는 얘가 필수 파라미터야라고 체크를 해주면요. 그 파라미터가 채워질 때까지 물어요. 물론 영원히 묻는 건 아니고 그 횟수도 조절할 수 있는데 몇 시로 맞춰드릴까요? 라고 한 번 더 묻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값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내려와서 밑에 아웃풋으로 넘어갈 수 있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슬롯 필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슬롯이 이제 엔티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이게 약간 그냥 관행적으로 쓰는 표현이라 가지고 이제 이거 슬롯 필링이라고 하고 있는데 엔티티 필링이랑 이제 같은 말인 거고요. 슬롯 머징은 릴스는 저희 내부에서 일단 오픈 플레이가 아닌 케이스에서 쓰는 거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은 설명을 드린 거고요. 플레이 빌더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요. 이제 그러니까 서비스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사람과 결국은 이제 실제 코딩을 하는 사람과 이제 협업을 해서 뭔가 만들 때 이제 그 개발자의 영역의 일부분을 도구 안으로 가지고 와서 이 안에서 비개발자가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사실 그런 의미를 가진 도구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아까 그 뭐 파라미터나 이런 식으로 약간 개발적인 용어들이 좀 포함되어 있고 저도 개발자가 아니어서 용어가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이제 실제 개발자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답답함을 좀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백엔드에서 다 처리해가지고 그냥 전달하면 되지 이거를 뭘 트리 만들고 이렇게 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비개발자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고 뭔가 아까 그 왜 날씨는 뭐 비가 올 예정입니다라고 했는데 비가 올 예정입니다가 아니고 EAO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서버 개발자한테 얘기해가지고 바꿔주세요라고 얘기해서 하면 이제 뭐 다시 배포하고 뭔가 이런 되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빌더 안으로 가지고 와서 빌더 안에서 그냥 바꾸면 바로 응답을 변경해서 이제 나갈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몇 개의 플레이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응답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몇 분 안에 바꿔서 바로 반영을 시킬 수가 있는 약간 그런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아까 그 개발자 영역을 좀 가지고 와서 하는 거다 보니까 철저히 개발자한테 로직을 다 넘긴다라고 하면 플레이 구성을 아까 액션을 써서 막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액션은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그 액션의 응답에다가는 뭐 이렇게 파라미터만 하나만 넣어놓고 모든 문장을 백엔드에서 다 가지고 와서 넣어서 처리를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1, 2, 3 같은 거 읽게 할 때 그런 거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하려면 할 수 있겠네요. 네,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별도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문제가 수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개발자가 온전히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 약간 그런 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트리를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이 트리에서 아까 이 첫 번째 이 루트 액션에서는 보통 백엔드 프록시를 다 써요. 만약에 백엔드 프록시를 쓰는 이 트리 구조다라고 하면 보통 여기에서 일단은 백엔드 프록시를 찔러서 다 값을 받아오는데요. 중간중간에서 백엔드 프록시 ON을 눌러 놓으면 일단 아까 트리가 이렇게 막 간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일단 2단계 왔을 때 백엔드 프록시 ON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무조건 서버에 찔러요. 그래서 야, 뭐 값 줘라고 해서 값을 받는데 이제 그게 리퀘스트, 뭐 리스판스 이렇게 되는데요. 요 둘 간의 관계에서 일단은 값을 주고받는데 이제 백엔드 프록시 입장에서 얘가 켜는 줄 모르고 여기다 ON을 눌러 놓으면 갑자기 이름을 모르는 어떤 액션이 얘를 이렇게 찌르게 되니까 응답이 안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에러가 생기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백엔드 프록시를 그리고 이제 막 여러 번 찌르면 결국은 이것도 응답을 처리하는 속도가 조금씩이라도 되게 그 손해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놈들만 보통 이제 백엔드 프록시를 찌른다라고 해서 ON 눌러 놓으면 알아서 처리를 하는 거고 나머지 값들은 여기서 그냥 다 받은 값 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켜지 않는 게 좋고 오디오 플레이어를 쓰는 경우에는 이제 어떤 액션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로케이션이 존재하는 경우 뭐 애국가를 틀겠다라고 가정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음악을 틀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백엔드 프록시에서 애국가의 URL에 담겨 있는 어떠한 그게 이제 그 디렉티브라고 하는 건데 그거 그냥 문서를 이거 전달을 해줘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거를 틀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디렉티브를 쓸 거야라고 체크를 딱 해줘야 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때 그걸 하려면 이제 백엔드 프록시를 써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이제 그냥 기억하실 거는 그 나중에 이제 그 상세하게 화면 보면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루트에서만 백엔드 프록시 쓴다라고 하면 되고요. 다만 이제 백엔드 프록시 개발자는 어느 액션에서 이제 백엔드 프록시 쓰는지 이름을 다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려드려서 이제 서로 그게 좀 맞아야 되는 거가 있고 만약에 음악을 틀어줘야 된다라고 하면 맨 마지막 액션들 그 음악을 트는 것들에서 이제 백엔드 프록시를 또 써야 된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